예,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순간에 이거 웃음이 안 끊겨요. 여러분들하고 신의 한 수 둘게요. 근데 오늘도 내가 금요일 날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오늘도 원래 좀 천천히 가려고 이미 나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포석을 깔아뒀거든요.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포석을 깔아두었는데 결국은 또 오늘 신의 한 수를 둬야 되는 게 운명이고 숙명이랍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이토마토 PD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할게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 왜 웃음이 터졌는지, 이게 원래 웃음이 터지면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니까 오늘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지금 기아가 압도적인 1등인데 우리 와이즈한테 8회 7회 말까지 거의 퍼펙트 게임 노히트 노런으로 4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나성범 선수가 홈런 쳐서 이제 4대 1 되고 방송하려고 하는데 투아웃에 1, 2루에 박찬호 나와가지고 막 정신이 나갔다가 이제 아웃돼가지고 부랴부랴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되게 솔직하죠? KT위즈는 롯데 자이언츠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오늘 또 KT위즈하고 근데 보니까 또 4대 1에서 4대 4가 되고 해서 좀 정신이 없어요, 제가. 원래 오늘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한 수 두다가 뒷골 잡고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차분하게 좀 할 테니까 어테인션하고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일단 이거 핵심 주도주 6종목 얘기하면서 원래 내가 그 멘트를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홀딩스 대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방송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지난 미스터 진단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토마토 PD? 맞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2차 전지는 이래나 저래나 대박 날라나 봐요. 계속 이게 엇박자가 나는데 그래도 내가 이따가 하이닉스서부터 핵심 반도체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LG에너지 영상을 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 오늘 또 느닷없이 간만에 주식시장이 80여 포인트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몇 명 들어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이토마토 PD, 그죠? 말소리 안 들려요? 그 대답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오늘 종합이 83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간만에 빠진 건데 이게 신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내가 누차 얘기지만 지나간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8월 23일부터 주식을 좀씩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그 반등이 세게 나온 건 결국은 이 외국인들이 또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수하면서 주식시장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자들이 조금씩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도면 기술적으로 좀 눌릴 수 있지 정도는 그냥 나오는 거고 요 정도는. 그 다음에 옵션의 가격도 나오는 거고. 그래 이게 좀 쉬엄쉬엄 가다가 이제 어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ISM 지표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변동성 좀 생길 수 있나?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지표가 나왔을 때
이 ISM 지표가 역시 이종복이가 이대로만 나와도 괜찮다고 해줬는데 숫자가 약한 게 어떤 쪽으로 반영이 되는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라고 하는 이 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가 하나가 이런 게 다음에 또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될 확률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어제 보면 ISM 제조업은 예상치보다 0.3이 조금 덜 나왔죠, 여러분. 보다시피. 근데 신규 수주 지수, ISM 제조업 신규 수주 지수가 44로 뚝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죠? 그러면 다음번 ISM 제조업이 또 나빠질 수 있는 게 여기서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들이 뒤통수를 칠지 내가 이걸 생각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잘 봐야 돼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지표의 중요성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경제지표의 중요성 해가지고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되게 강하게 줄 수 있는 지표 몇 가지를 야구는 파울은 100번을 해도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안 죽어. 이거 알고 있어야 이게 괜찮지. 만약에 야구 룰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파울도 스트라이크라며 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파울 치는 건 왜 안 죽어 하면은 이제 막 어려운겨. 이해가 돼요? 몸에 맞아도 손가락에 스쳐도 데드볼이고 허벅지에 맞아도 데드볼이고 이 기본적인 규칙을 알면 재밌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다 보면 미국은 서비스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또 하나만 얘기해 줘 볼게요. 말 그대로 미국이 서비스의 나라면 이 서비스업 PMI는 50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비스업 PMI 쪽이 나올 때 여기 ISM 서비스업 PMI 여기 보이죠? 얘들은 50 위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지표가 나올 때는 경제 좋다라고 하면서 위로 쏴야 되는데 안 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지금 변동성장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이 얘기를 또 너무 빨리 하면 위험해가지고 내가 조심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이 얘기가 또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방송에서. 대신 기본적인 골격은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말을 하면서 느낌이 꽂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몇 명 왔지 하면서 뭐 2,000명이요 그러면 거기서 느낌 확 받아갖고 그쪽으로 쫙 가는 거죠. 그 결론을 얘기해주면 나중에 가보면 알 텐데 결국은 나중에 작년도를 기억해 보세요. 작년도도 10월 31일 날 저점 나오고 12월 달까지 날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4분기 좋을 거란 얘기를 8월 달부터 했잖아요. 8월 달부터. 재수없게 그거를 그냥 4분기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8월 달부터 얘기하는 바람에 그 조정받을 때 얼마나 머리털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워낙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나는 지금도 가발 공장에 한 10,000개씩 줄 수 있는데 가발 만들으라고 그걸 그때 그 당시에 변곡점을 얘기하면서 분기 전망을 하다가 너무 빨리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뒷골 잡았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신고가 날라갔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장. 근데 문제는 이처럼 결국은 장 올라갈 거예요라는 얘기를 또 먼저 지금 장이 폭락해 있는데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장 언제 올라가요? 장 언제 올라가요? 장 올라간다며? 장 올라간다며? 내가 장 올라간다고 그랬지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그랬냐?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딱 집중하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경제지표의 중요성 플러스 이 나오는 기사에 현혹되지 말고 차라리 내 얼굴 보고 현혹되라. 이거 나는 또 웃자고 툭 던진 거 갖고 또 죽자고 달려들지. 뭘 보고
원빈보다도 못 났고 임표영보다도 못 났고만 또 내가 웃자고 얘기했지 뭐 그리 따지자고 얘기했나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ISM 제조업 지수 지표로 이미 8월 달에 장을 나락으로 보낸 상태에서 ISM이 또 안 좋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되게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엔비디아 그냥 한 10% 작살나면서 지수가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예정된 지표는 오늘 밤 23시까지 우리가 방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구인 인원 발표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거고요. 저 구인 인원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미국이 쏠 텐데 말 그대로 저 구인 인원마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한 번 더 빠질 것이 우리나라는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죠.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보면은 ADP도 어쨌든 지난번에 122가 143으로 예정되어 있고서부터 이 지표상으로만 나와도 이 반등 나오는 지표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또 메이스터 진단할 때 이제 고용이 나와요. 지난 월이 97이었고 이번에 예측이 136인데 이거 되게 많이 늘어난 건데 내가 얘들이 또 뭐 갖고 장난칠지 미리 얘기해 볼까요? 이거 또 만 시간 되면 안 되니까 뭐라 한잔 하고. 나는 예자들이 이자들이 얘네들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자들보다 예자들이 무슨 기사를 내가지고 장을 흔들을지가 난 눈에 보이거든요. 딱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 말고는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없지. 무슨 얘기냐면은 비농업이 164로 나와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는데 이래버리면 밀리는 거잖아요. 누구 생각보다인데 누구 생각보다인데 이거 여러분 거기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원래 이 비농업은 기본이 200K예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이 비농업의 기준은 200K란 말이에요. 200K. 그래야만 견조하다, 견고하다, 강하다의 네크라인을 200K로 보는 것도 기존의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실업률도 원래 연준이 4.2까지 데드라인을 놓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4.3 나왔다고 그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 다시 4.2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지표면 이거 위로 쏴야 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찝찝하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심리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심리 게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심리 게임에서 내가 똑똑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여러분이에요. 투자자가 똑똑해도 시장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몰아가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그걸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똑똑한 사람이 판단한 맞는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빗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꺾이지 말아라.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렇게 특징적인 게 좀 있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지금 17분이잖아요. 벌써. 이렇게 요소로 끊어서 얘기해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토마토에서 16년간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진짜 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걱정스럽게 얘기하면 그게 무조건 현실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라고 하면서 막 그 만약에 요것만 아니면 요것도 적어야 돼요. 만약에 요것만 아니면 요 두 가지 케이스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게 내가 알고 예상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보세요, 여러분. 이 빅스 지수가 원래 9월달 월물, 9월물로 나오는 빅스 지수의 여기를 보면 이건
누가 봐도 17.5를 못 넘어가고 17을 못 넘어갈 것 같은 차트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럼에도 이 빅스 지수가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제 야간 방송의 핵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내가 신의 한 수를 둬야 되는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하니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거 까먹지 마세요. 변동성 생기는 거는 내가 얘기해주는 몇 가지만 알아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예전에 파생 방송을 할 때는 이걸 슬쩍 얘기하면서 그죠? 뭐 파생 쪽 좀 저기 했는데 요새는 안 하니까 이걸 얘기하자니 나의 천하의 무기가 또 만천하에 노출돼 버리면서 평범한 전문가로 전락하는 그 기분 아세요, 여러분? 근데 뭐 숙명인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로 놓고 보면 이평선 지지형이었다라는 거. 완벽한 지지형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것까지 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이거는 여기가 허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거를 본월물로 보면 역배열이지만은 본월물로 8월 30일까지 본월물로 보면 역배열인데 이거를 연결로 놓고 보면 정배열이었어요. 그리고 완벽한 이중바닥이고요, 여러분. 이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거만 안 넘어가면 돼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넘어가 버린 어떤 이런 케이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또 얘기해 드려 볼게요. 어차피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이 빅스 지수는 S&P 500의 변동성을 추종하는 지표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빅스 지수가 다시 한번 이 신고가로 넘어갈 것 같은지 이걸 넘어갈 것 같은지 올라가긴 올라가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부딪혀서 밀릴 것 같은지만 보세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 차트 볼 필요도 없고 나스닥 차트 볼 필요도 없어요. 대신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얘가 어디서 꺾일 건지 이게 전고점을 넘어갈 건지 어디서 꺾일 건지를 보라고 했다는 얘기는 거기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빅스 지수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미국 지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거잖아요. 요런 거를 가려서 들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들어가서 더 좋은 얘기 해줄게요. 결국은 빅스 지수가 꺾이면 밀려도 다시 장이 반등 나오거나 올라갈 거니까 이 밀리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기적으로 이 밀리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기회가 되는 게 맞거나 이 밀리는 걸 이용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결론을 얘기해드리면 지금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지수가 조종받는 건 필연이요. 기술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조정이 없었으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밀리는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안 밀려버리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종복 영상을 보다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라는 말이 내가 방송할 때 중간중간에 되게 자주 들어가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나중에 시켜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라고 한 것만 1년 동안 1년치만 쫙 정리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줘서 그 영상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아마 뒷골 잡고 쓰러질걸요? 적중률 100%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선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런 얘기 좀 해드리고 이 준비된 걸 갖고 오늘 핵심 주도주 전략에 시가총액 6종목 갖고 명절 전에 좀 쉬엄쉬엄 가려고 했고 이렇게 밀리면 뭐 땡큐 베리 머치 익스큐스미니까요. 하려고 했으나
신이 또 나를 한 수 두시라 해서 내가 한 수 응대하겠소라고 했으니까 센 거 하나 얘기해드린 거고, 오늘 뿐만 아니라 향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 우려예요, 우려. 그럼 하나만 보여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냐면, 이것도 엊그저께인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PMI 쪽을 보시면, PMI 지표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 PMI는 50보다 클 때가 좋은 거예요. 경기가 좋고 경기 확장 국면인 거고요. 50보다 작을 때, 그죠? 50보다 작을 때가 경기가 수축되고 위축되는 거거든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내가 3월 말에서 4월 달부터 나는 여러분들한테 원래 반도체를 되게 위험하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막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해서 보여줬는데, 그거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미 보세요. 4월을 기점으로 49, 48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8월 달이 46이 아니고 여기가 47 후반이면은 완만하게 밀리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46으로 뚝 떨어졌다가 47.5로 예상해놨는데 47.2 나왔다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 넌센스지. 다만 이미 경기는 이 경기는 이미 보다시피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아니, 내가 이걸 너무 빨리 알아서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토마토 PD한테 물어봅시다. 아니죠. 이거는 그냥 숫자, 뒷골 댕겨. 이거는 그냥 숫자만 보면 나오는 건데, 왜 굳이 이걸 부각시키냐고. 엔비디아 기술적 분석이 변동성이 큰 위치라 그렇다니까. 여기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내가 나중에 서비스도 찾아 놓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왜 안 꺾여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꺾여야지. 이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제 요런 게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 이 나오는 뉴스를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깥에가 되게 시끄럽거든요. 혹시 동점 됐나요? 4대 2예요? 근데 뭔 저렇게 오들갑을 떨어. 나는 또 동점 됐는 줄 알았네. 이거 만약에 오늘 동점되면요, 그냥 오늘 내가 한 말은 다 취소입니다. 느낌 쎄합니다. 동점 맞아요? 봐봐.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나 오늘 방송 그만하고 나 야구 응원하러 갈래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화이글스 내가 방송하니까 또 잠깐 방심했더니 또 저러네. 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분위기 전환할게요, 여러분. 아까까지는 어쨌든 내용 좋았죠? 신의 한 수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지표 같은 거 요런 거 잘 체크하시고, 시간도 지체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결론은 4분기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 꼬리하고 지수밴드하고 요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지금 첫 번째 영상 준비됐죠?
예, 우선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영상을 보면서 엔비디아 기술적 특징에 반도체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내가 그거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듣고 집중력 있게 한번 갑시다, 여러분. 자, 준비됐나요? 큐. 엔비디아는 Y자 확산형이라고 그래갖고 이 기술적 패턴이 진짜 이거 좀 지저분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크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밀릴 때는 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술적 특징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도체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다우도 기술적으로 이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온 게 이제 종목들 변동성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독일이에요. 독일도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신고가에서 이렇게 땡기는 경우는 없다. 뭐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근데 얘도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는 추세 패턴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보는 게 남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진짜 극과 극의 현상이 나오는데 요럴 때는 리스크 요인을 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술주, 엔비디아 필두로 기술주 쪽만 빼면 나머지는 나쁜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쪽에서 변동성을 유발시키니까 다른 쪽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애들이 있는 거고 잘 가는 애들은 기똥차게 가는 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이상의 신의 한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운이 좀 안 나네요. 하나이글스가 4대 0으로 이기고 있었고 7회 말까지 퍼펙트 게임 노이트로노를 하다가 나성범이 솔로 홈런 치고 그 다음에 끝났어. 좋아서 방송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가 시끄러워서 봤더니 4대 4래요. 도대체 기아는 왜 그래는겨?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게 뭐요?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보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내가 시간이 되고 그러면 여기 엔비디아 갖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개당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엔비디아로 얘기하는 것도 이유 있다고 그랬죠. 국내 주식으로 저렇게 안 좋은 얘기한 거를 몇 개를 틀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나 이제 그런 거 귀찮아가지고요.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보세요. 엔비디아가 처음에 움직임이 좋을 때 급락을 했을 때는 급락을 하고 올라갈 때는 여기가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급반등이 나온 거고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0달러에서 부딪히고 음봉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지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지지 예측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먼저 무서워서 꼬리 내리는 거고 나스닥 시장도 어쨌든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니까 나스닥 시장도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변동성을 알 수 있는 기법을 삼각형 패턴 중에 쐐기형을 얘기하는데 이 쐐기를 뒤집어도 똑같은 거예요. 대신 뒤집을 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이 완만하고 저점이 급격하게 밀리는 이 방향.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우리가 대칭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비넥타이라는 얘기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기술적 특성상 이걸 얘기하는 순간 이제 나는 평범한 전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겠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막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되게 세게 반등 나오는 거만 내가 그게 주특기가 하나 무기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이글스가 퍼펙트 게임으로 이길 수 있는 노이트로노로 이길 수 있는 그날 동점된 상황에서 이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엄청 슬프겠죠? 나중에 좋아요하고 댓글 볼 겁니다. 이거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주면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디쯤까지 밀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어디쯤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해 주면 지금 방송 끊겼나요?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그죠?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처음에 만들어진 기준 양봉을 주로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100달러 초반에 되는 거죠. 그죠? 이 100달러 초반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100달러 초반에서. 그래서 이 100달러 초반에서 캔들이 여기처럼 장악형 캔들이 나와야 여기가 바닥의 신뢰가 높은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더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흘러도 이 엔비디아를 대신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주가 튀어나오면은 엔비디아가 밀려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표주가 튀어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는 다시 100달러 초반부터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밀리는 각도가 가파르고 이미 여기서 Y자형으로 크게 변동성이 나와서 여기에서는 매수세가 아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반대로 이쪽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 밴드가 되게 짧았죠,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서는 밴드가 되게 짧아서 이걸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밴드 폭이 넓어서 이미 9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치고 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변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갖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지지 예측하는 건 사실 조금 난해하지만은 다시 한번 100달러 초반에서 직전 저점 언저리까지 밀리기보다는 직전 저점 언저리로 열고 이쪽 어딘가에서 지지를 타진하되 여기서 엔비디아가 갈 때 곧바로 120달러를 넘어갈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떠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미국장은 당분간은 강한 상승보다는 어떤 뉴스에 의해서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어도 결국은 에너지를 한쪽으로 모으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정도 시장을 주다가, 보시면 이게 미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스닥 차트하고 엔비디아 차트도 매치가 안 돼요. 나스닥 차트는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면은 답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측에는 엔비디아고요. 우측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는 이 기술적 특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스닥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력이 탄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돌게 되면 엔비디아가 하방 경성이 멈추는 이런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돌아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를 예측하는 건 쉬워요. 근데 엔비디아를 예측하는 건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대신할 수 있는 주식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빅테크 7개 종목들을 같이 잘 보시면서 일단은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얘기 하나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저 엔비디아로 인해서 나스닥이 그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장도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내장 변동성은 내가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은, 나는 이번에 343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를 열되 350을 안 깨고 움직일 때는 종목들이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은 343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쪽 어딘가로 밀리면은 여기가 이중바닥형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기가 수월해져요. 350을 깨지 않는 선에서 돌았을 때가 더 쉬운 게 맞는데, 어쨌든 343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도 이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으로는 연료는 있었던 거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한 번 정도 더 풍하고 빠져버리면 추가적으로 급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하방 경직성의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요거 내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내 누차 얘기지만 여러분 증권방송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측하면서 이게 진짜 신의 한 수 맞죠? 이걸 얘기하는 게 크레이지죠. 근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자가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지 않을 거면 방송 나올 필요 없다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맞고 틀리는 건 나중 문제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정확하게 피력할 정도는 돼요. 나는 한화이글스가 장진혁이 3루예요 지금 완아웃에? 폭투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화이글스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걸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늘이 있다면 기아 타이거스는 넉넉하게 1등이잖아. 우리 한화이글스는 지금 1승이 지금 시급하다니까 지금 내 눈빛을 보라고 좀. 이러다 울겠다 그죠? 자 여러분 어쨌든 지수 그렇게 보시고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집중이 안 될 때는 뒤집으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려우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는 어차피 오늘 놓는 김에 다 놓는 거예요. 내일도 야간 방송을 하는데 내일은 포트폴리오니까 여러분들이 많이는 오는데 아마 많이 오겠죠. 내가 어제 얘기한 야간 방송 대본 이거는 지금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화면 한 번만 잡아줘 보실래요? 이게 지금 9월 3일인데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시점은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있고 끝자락인데 조정권에 있고 353에서 348의 기술적 조정인데 추가 하락시는 343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보이죠 여러분?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그 결론 여기가 지지인데 단기 중기 변곡점은 지나서 반등을 할 수도 있어도 370 내외를 못 돌파시는 20여일간은 지수가 약간 하방 우세는 맞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20여일 정도까지는 지수가 위로 370을 못 넘어가면서 약간 조정받는 거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빨리 하루 만에 확 빠져버리니까 기술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대신 저 지표가 나오면서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신의 한 수 둘게요. 추가 조정 나와도 결국은 올라갑니다. 8달 보셨죠? 370까지 올라간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 부근에서 324까지도 확 밀어버렸지만은 324를 기준으로 370까지도 확 올려줬잖아요. 그 변동성이 큰 게 문제인데 여기다 한번 보실래요? 옵션 합이 높은 것도 여기 지금 보시면 옵션의 본월물의 옵션의 합이 높은 거에 관한 코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석의 불확실성까지도 보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이 막 이런 식으로 되고 막 하는 것은 결국은 FOMC에 별게 없을 거지만은 거기까지의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다가 다시 경기 침체 기사를 가지고 그냥 확 밀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 다시 올라가면은 지금은 여기보다도 지금 더 차트가 예쁘지 않습니까? 이쪽보다도 더 지금이 예쁜 차트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건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영상 준비됐죠? 여기서 이제 시장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이 사이클로다가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길 넘어가지 못해버리면은 365에서 370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길 넘어가지 못하면 이건 100% 이쪽 방향이 돼갖고 4분기가 거시기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살려줄 수 있는 섹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이 나락으로 가는 걸 막아줘야지 될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100%
100% 2차 전지라는 거죠. 지금은 2차 전지를 갖고 있어야 지수가 양호할 때도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고 지수가 나락으로 가도 손실이 안 나게 돼요.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섹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기술적 분석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 분석으로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내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5대 4예요, 여러분. 아유, 저거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와나무새 3내에서 점수 못 내면 울어야지. 오늘 그냥 방송 3시간 내가 연장해 줄 수도 있는데 이토마토가 아마 싫어할 거고요. 나는 6시간도 해줄 수 있어요. 새벽 5시까지 공개 방송 해줄 수 있지만은 이토마토가 아마 사정이 안 된다고 할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자, 지금 뭔 얘기가 들어갔는지 이 두 번째 영상에서 기술적 분석을 했고 여러분 그죠? 이 장은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도 있었으나 결국은 밀리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이 시장을 지탱해야지 되는 쪽을 2차 전지로 놨는데 오늘장 원래는 오늘장 지수가 처음에 급락했을 때는 2차 전지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근데 이제 후장으로 가면서 2차 전지가 밀려서 지금 결국은 시장이 뭐 요런 시세판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요런 시세판이. 그 다음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장 강한 주식은 결국은 이쪽은 좀 시가총액이 떨어지니까 여기 한농이하고 이수 스페셜 쪽 전고체 쪽이고 여기 포스코 퓨처는 오늘 빠진 것도 없어요. 물론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쪽은 약세는 나왔지만은 얘들은 기술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와도 되는 위치였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3%밖에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 대신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빠진 게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게 오늘장 특징인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도 원래 저렇게 빠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원래 하이닉스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이 시파 조정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먼저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약하다 치자고요. 그러면 반도체가 약하면 장이 나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다른 쪽에서는 어쨌든 버텨줘야지 되는 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수가 나락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권에 있는 금융주라든가 조선주 쪽이 플러스가 나면서 방어가 될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가 급락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짓눌렸던 2차 전지가 그 방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게 세 번째 영상을 못 들을 수도 있지만은 보세요, 여러분. 자, 하이닉스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원래 오늘도 이걸 되게 세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아니, 기아는 또 주자는 왜 나간겨? 자, 여러분, 지난주 미스터 진단 보시면 시장 박스권 얘기하면서 하락장, 그러니까 이 강력한 상승장으로의 신호탄과 그 다음에 하락장으로의 신호탄에 하락장,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쉬운 남자 아니니까 얘기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3,000명 얘기잖아요. 오늘도 지금 1,800명밖에 안 되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어쨌든 진짜 신의 한 수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녹화방송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 3,000명 와서 이 얘기를 했으면 이 얘기를 그날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걸로 매치되는 거 맞죠? 여러분, 이토마토 PD. 이거 그날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야간 방송에서 할 얘기를
그날 들었으면 여러분들 아마 근데 이렇게 지수가 밀릴 수 있는 것 얘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주식을 다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도 그냥 주식 다 팔아버리라고 안 해요. 아니 어차피 밀렸다 다시 올라갈 건데 뭐하러 팔어?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이닉스 지난번에 이게 기술적 분석해 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냥 시장 대응 잘하고 종목 대응 잘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야간 방송이라도 집중적으로 잘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여기 준비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부족한데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삼성전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네 가지 케이스에 내가 그 하락 N으로 빠질 확률은 떨어지고 2013년 이후에 박스권보다는 박스권 기간 조정 후 응용파에 의해서 오파 상승으로 갈 확률도 있다가 내 의견이다 이런 얘기는 슬쩍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5가지 케이스로 이게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하면 이 자체가 응용파예요. 응용파. 대신 응용파로 추가 상승을 하려면 더 밀렸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더 밀리고 있죠. 그래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이닉스입니다. 이거 하이닉스 대세 분석을 짜갠 게 이거였잖아요. 이 하이닉스 대세 분석을 짜갠 게 이건데 단기적으로 18만 3천 원을 넘으면 사자마자 먹는 게 되면서 21만 2천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하면서 그치만 말이 씨가 돼도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한 얘기가 더 강한 얘기였죠. 지난 미스터 진단 보면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좀 안 좋은 쪽에 속했었던 거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들 맞죠? 이것도 원래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으로 주려고 했었어요. 그 결론은 지금 하이닉스 이 추세선 잘 보시면은 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게 쐐기형 패턴이 될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돌파된 직전 고점이 이 자리거든요. 그리고 전저점이 여기고 된고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부터는 지지 라인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차 들어보세요. 이건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한테 내가 주고 싶은 조언은 20만 원 위에서 물린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요. 20만 원 위에서 물린 사람 기준으로는 이건 손절매가 아닙니다. 이건 내 의견이고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알아요. 하이닉스는 15만 원 초반에서 조금 더 깨지면 14만 7, 8천 원대 언저리로 흐를 수는 있으나 여력이 되신다면 나는 보유 내지는 추가 매수 의견 주고 싶은 거고 대신 이 얘기를 듣고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하이닉스는 향후에 움직일 때 둔하게 움직일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조금 구찌가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는 지금 밑으로 횡선 3개 근 저 지점은 매수의 지점이지 매도 혹은 손절은 아니라는 거죠. 이 내 의견입니다. 대신 지금 뭐라 했어요? 아니 하나 이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걸 지금 하나 이긴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6시간 연장 방송 해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 갈 때 이제 반대가 돼요. 여러분 18만 3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20만 원 언저리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물린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한번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바로 신고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빠졌다가 갈 때는 V자형으로는 갈 수 있어서 다시 되밀려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되밀리고 가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20만 원 위쪽에서 만약에 물렸다. 여기서 저점 깨진다고 주식 팔 거면 주식하지 말으라고. 진짜 하이닉스는 여기서가 매수 기회가 맞는 거예요. 이거 내 의견인데 맞나 틀리나는 나중에 가봅시다. 이거 100% 영상 들어갑니다.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매수한 거죠.
이쪽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죽었다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너무 높은 가격에서 산 사람들이 조금 더 욕심내다가 못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못 파는 거 나는 상관없다라고 봐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지금도 보시면 2차 전지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도 이게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5파로 가려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정배열로 가다가 241선을 깨면 어느 순간에 반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가다가 241선을 깨면 어느 순간 반등이 나와요. 잘 가다가 241선을 깨면 어느 순간 반등이 나와요. 대신 여기서는 되밀렸고 여기는 그냥 올라갔는데 여기가 그거죠. 이렇게 잘 가다가 241선을 깨면 어느 순간에 반등이 나와요. 대신 반등이 나오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되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얘기해주면 삼성전자는 이제 차트 깨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이 주식을 할 자격이 안 되는 거고요. 주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지 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밀려도 어느 시점에서 리바운드가 나오고 리바운드가 나온 다음에 되밀리고 지지하고 갈 때 가는 건데 지지하고 갈 때까지 보고 이걸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8만 원 위쪽에서 물린 분들이 있다면 여긴 깨진다고 해서 손절매 아니고요. 여력이 있으면 추가 매수가 맞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매수하고 싶으면 지금 매수 타이밍 잡는 게 맞다라는 게 내 의견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이 없고 마지막 영상은 틀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토마토 PD 좀 아깝죠?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상도 있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진짜 신의 한 수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딱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결국은 자기가 갈 길을 가요. 2차 전지도 하나만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2차 전지도 시간이 저기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눌릴 때 매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종류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 패턴과 포스코 퓨처 패턴과 대주전자 패턴과 전고체 개별주 패턴 해갖고 4가지 패턴이 서로 다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그룹주들을 오늘 강력하게 추천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포스코 그룹주를 또 먼저 확 사지는 마시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반도체가 시장을 누르고 반도체가 위험해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위주로 얘기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얘기했으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는 자체적으로 상승 가능이고 2차 전지는 시장을 받쳐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섹터인데 LG엔솔, 포퓨, 대주전자, 그 다음에 전고체 개별주 다 서로 패턴이 달라요. 포스코 퓨처 같은 게 연속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패턴이 되는 거고요. LG엔솔 같은 것은 눌림목이나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패턴이고요. 등 추세 패턴이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잘 구분을 해서 시장 대응하시고 이 조정 2차 전지 매수 최고의 기회고요.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약간 더 흔들릴 수는 있으나 손절매 아니고 보유가 맞고 여력이 되면 추가 매수고 신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 한 번만 더 잘 들어보세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기대 수익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더 확실히 좋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또 있고 할 얘기 많지만 나머지 못다한 종목이나 이런 거는 이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내일 야간 방송 많이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장 조금 얘기하면서 이 오늘 못다한 거 다시 여러분들한테 날것으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LG엔솔을 틀면서 오늘 편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냥 저 바람처럼 사라지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하세요.